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 영재성이 사실 소실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영재성 가진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영재성 확장, 발달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 수요일인데요. 12월 28일 수요일 8시부터 영재 부모를 위한 주제가 있는 미니 컨퍼런스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3회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한 2번 했는데요. 오래간만에 미니 컨퍼런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안내 내용은 여기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웩슬러 IQ와 해석의 이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40분 하고요. 관련된 질문 이런 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90분에 걸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 컨퍼런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기 영재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꼭 해주어야 되는 부모들의 지원은 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유아기의 영재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꼭 해주어야 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한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아이들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영재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어릴 때 보면은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뛰어나기도 하고요. 아주 영재성이 눈으로 보여요. 굉장히 읽기를 빨리, 책을 빨리 읽고, 말을 빨리 하고, 또 기억력이 좋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의 그 영재성을 확대시켜주고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부모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환경에 노출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부모님도 환경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환경이고요. 친척들도 환경이에요. 형제 자매도 환경이고요. 사람 인적인 환경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소품이라든지 뭐 환경 뭐 다 많잖아요. 뭐 부엌도 있고요. 거실도 있고요. 방도 있고요.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가정적인 환경이죠. 이런 환경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그래서 유아기 아이들은요 무조건 만져보려고 그래요. 뭐 꽃도 만져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장난감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못 만지게 하는 것도 만져보려고 그러고 이 만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상호작용의 첫 번째 활동들이에요. 만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만지고 자기 걸로 가져와서 막 이렇게 장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떨 때 보면 입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아이한테 좋게도 부정적으로도 긍정적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게 부모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아빠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동물을 만나게 하는 경우 많아요.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고양이도 키우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를 키우는 집도 있고요. 무슨 새를 키우는 집도 있고요. 또 어항에다가 열대어를 키우는 그런 집들도 있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식물을 만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만나기도 할 수 있지만 식물을 만나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꽃도 있고요. 화초들도 집에 많이 키우시는 분 있죠.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죠.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가 있고 비언어가 있거든요. 비언어적인 그런 대화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이제 언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비언어적인 대화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눈치라든지 눈빛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아이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표정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잘 읽어내죠. 비언어적인 그런 대화 이런 거에 노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밝게 웃는다든지 그럼 여러 가지 손짓과 발짓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풍성하게 풍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요즘은 금방 미디어를 만나게 됩니다.
텔레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아이들에게 나쁘지 않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애니메이션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애니메이션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괜찮고요. 늘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나칠까 봐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나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가 행동을 할 때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되는 것, 이거는 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할 때 잘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잘 해주셔야 아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게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언어 개념 형성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돼요. 언어 개념 형성 교육을 잘 읽기, 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크면은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조금만 크면 그 다음 단계는 읽기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쓰기를 하게 돼요. 읽기와 쓰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 이런 거죠. 자, 여긴 보면요.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언어의 공통적인 것, 공통성. 이것은 이거와 같고 A라는 언어와 B라는 언어가 같은 게 있고 다른 거. 어휘들 간의 공통적인 부분 찾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와 다른 점이 뭐냐? 그 다음에는 언어의 변별력을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까 공통적인 건 같은 점이죠. 변별은 다른 점이죠.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죠. 자, 차갑다 하는 것과 시원하다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다르지? 이런 거죠. 차가운 것과 시원한 것. 여러분들 뜨겁다는 것과 미지근하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을 흔히 쓰는데 그런 말들의 차이점이 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거는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기억하는 훈련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야기를 쭉 해주면 그 이야기를 아이가 쭉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는 거죠. 어떤 부모님들 보면은 아이한테 책을 늘 읽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데요. 글을 읽지 못할 때는 그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는요. 아이가 스스로 읽게 해주시고요. 그것도 싫어하는 아이가 많이 있다 그러면 엄마가 한 줄 읽고 또 아이가 한 줄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뇌 발달 촉진을 위한 운동이 꼭 있어야 돼요. 뇌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크게 나누어서 실외 운동, 실내 운동으로 나눕시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거, 실외에서 하는 거. 철저하게 아이들 유아기의 영재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요. 실외 운동이 필요합니다. 실내 운동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외 운동이 더 좋아요. 그 대표적으로 맑은 공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햇빛을 보게 하는 것이죠. 햇빛을 맞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운동도요. 그냥 슬슬 하는 운동만 해서는 안 돼요. 아이가 많은 그 호흡을 막 산소를 많이 빨아들여서 이렇게 들이쉬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운동.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혈액 속에 산소가 들어가서 뇌에다가 충분히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운동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운동은요.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뭐 매일 30분이면 30분, 매일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시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뇌발달 촉진을 위한 운동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재성을 길러준다는 것이 반드시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영재성을 길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유아기 영재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모들의 지원은 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잘하게끔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상호작용을 잘하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의 개념 형성을 잘하게끔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뇌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꼭 시켜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영재성을 키워주는데 꼭 필요한 그런 부모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